그래서 미분을 배워볼 건데 미분을 이제 간단히 말하자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구하고 뭐 함수의 기울기 구하고 이런 기울기 구하는 것들에 조금 더 어려운 버전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미분 배우기 전에는 꼭 기울기에 대해서 복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짚어볼 건데 다들 아시겠지만은 기울기는 뭐다? x 변화율분의 y 변화율이다. 그걸 아실 건데 뭐 대충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런 거겠죠. 만약에 내가 y는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줬다. 그리고 그 함수 위에 있는 두 점도 줬다 라고 했을 때 그 두 점의 x좌표의 차 따라서 x의 변화율 그리고 그 두 점들의 y좌표의 차 y좌표의 차 따라서 y의 변화율 그거 두 개를 코해서 이렇게 분수로 이렇게 나누면은 그게 기울기라는 거를 이제 배웠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한 거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런 식이 나와요. 뭔가 복잡해 보일 텐데 그냥 그래프상으로 한번 봅시다. 자, 분모부터 보자면은 a 더하기 델타 x라는 점을 제가 fx 여기 fx라는 함수 위에 이 a 더하기 델타 x라는 x좌표를 갖는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점의 x좌표는 a 더하기 델타 x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a라는 점을 찍었어요. 여기 a라는 x좌표를 갖는 점을 찍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델타 x가 될 거고 x의 변화율은 a 더하기 델타 x 한 x좌표 빼기 다른 x좌표가 되니까 결국에는 여기 밑에 있는 분모가 델타 x로 가버립니다. 델타 x가 되고 그리고 이제 델타 x를 구했으면은 델타 y도 구해야겠죠? y의 변화율. 자, 그러면은 별로 뭐 어려울 거 없이 이 점들이 fx 위에 있는 점인 걸 내가 아니까 이 x좌표를 이 식에다 넣으면은 우리는 여기 있는 이 y값 a 더하기 델타 x에 대응하는 이 y값을 가질 수 있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fa. 자, 그래서 이 두 점의 y좌표는 fa 더하기 델타 x고 하나는 fa이기 때문에 그 둘의 차 위에 분자에 그 둘의 차를 구하면은 델타 y의 변화율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식을 조금만 더 변형을 하면은 이런 식이 나오는데 개념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조금만 이제 차이는 이 식에는 제가 델타 x를 썼는데 이 식에는 델타 x를 안 쓴 것뿐입니다. 그게 차이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보자면은 별로 다를 거 없이 제가 fx 선상에 x라는 x좌표를 갖는 점 하나 a라는 x좌표를 갖는 점 하나를 찍었을 때 그 두 x좌표의 차 x의 변화율 그죠? 그리고 그 두 점에 대응하는 y좌표 fx와 fa의 차 따라서 y의 변화율 델타 y를 이렇게 분수로 둬가지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만 더 이거를 다시 되짚어보기 위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죠. 자, 1차 함수가 있는데 2, 3, 4, 1 이라는 점을 지난대요. 자, 1차 함수니까 기울기가 안 변하겠죠. 그럼 그냥 1차 함수 그 자체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돼버리는데 뭐 별거 특별할 거 없이 나는 x의 변화를 y의 변화를 구하겠죠. 자, x의 변화를 구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 x좌표와 x좌표 둘이 빼야겠죠. 저는 2에서 4를 뺄게요. 자, 2에서 4를 빼시면은 네거티브 2가 나오고 3에서 2를 뺄게요. 순서 바꿔먹으면 안 되죠, 이거. 3에서 1을 빼면은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버린다.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함수의 기울기 구하는 게 엄청 간단하고 별로 어렵지는 않은 거인데도 제가 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아마 미분을 위해서 딱 준비가 됐다 볼 수 있고, 조금만 더 미분으로 들어가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더 해보자면은, 보통 우리가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 굳이 풀이를 해보자면은, 만약에 이렇게 두 점을 쳤을 때 그 두 점 사이의 변화율을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적인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이제 미분을 만약에 한다 하면 이 평균 변화율에서 좀 더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게 미분이죠. 그러면 미분에서는 우리가 뭘 구하려고 하냐? 미분에서는 순간 변화율을 구하려고 한다. 순간 변화율. 이름에서도 아실 거지만 순간 변화율이 대충 이제 수박 겉핥기식으로 말해보자면은 그냥 한 점에서의 이 그래프 위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순간 변화율이라고 한다. 왜냐면 순간적인 딱 그 한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니까.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점은 기울기가 없죠. 점은 기울기가 없는데 그런데도 이제 수학자들은 기울기를 구하고 싶었나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미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다 식을 막 써놓고 이제 그림을 막 그려놨는데,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식은 무시하시고 그림으로부터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또 y는 fx라는 그래프를 줬죠. 제가 만약에 여기 있는 이 a라는 x좌표로 갖는 이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y라는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a라는 x좌표를 갖는 이 점을 지날 때, 딱 이 점을 지날 때 이 순간적으로 이 기울기가 얼마냐, 이 기울기가 얼마냐, 이거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게 순간 변화율.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개념은 대충 이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지만, 단지 이 순간 변화를 구할 때는 이 두 점 사이 중에서 한 점이 다른 한 점으로 무한히 가까워진다. 따라서 거의 한 점일 만큼 가까워짐으로써 우리가 여전히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식을 사용하지만, 여기 초록색 제가 그린 이 초록색 점과 이 A라는 점의 거리가 무한히 가깝기 때문에 그 무한히 가까운 점을 한 점으로 봐서 그 한 점의 순간 변화율을 구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설명으로 하면은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식으로 보면은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위에 식을 써놨죠. 식을 써놨는데 이게 복잡해 보이는데 별로 복잡할 거 없고, 제가 여기 했던 식 있죠?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극한을 붙인 겁니다. 여기 리미트를 붙인 거예요. 리미트를 왜 붙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졌을 때 라고 했죠. 무한히 가까워져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결국에는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 라고
가깝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 무한히 가까워지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극한을 넣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식부터 볼게요. 리미트 델타 x가 0으로 가죠. 델타 x가 근데 x 변화율이잖아요. 델타 x가 x 변화율이면은 여기 있는 이 거리를 뜻하는 건데 이 거리가 0으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죠? 두 점이 무한히 가까워진다. 왜냐면 이 거리가 0이, 그러니까 0으로 다가가니까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가 위에서 여기 보여줬던 식과 같이 여기 있는 이 식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쓴 식을 보시면 여기 벡터가 여기 보시면은 개념은 또 똑같죠. a 더하기 델타 x 빼기 a, 여기 있는 x좌표, 여기 있는 x좌표 둘이 빼서 거리를 구한, 둘의 거리를 구해서 결국에는 x 변화율을 구한 것이고, 위에서도 똑같죠. f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 이 점에 대응하는 y좌표 fa 더하기 델타 x, 이 점에 대응하는 y좌표 fa 그 둘의 차를 우리는 y 변화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리미트가 없다면, 이렇게 리미트가 없다면은 그냥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여기 리미트가 있고 x가 0으로 델타 x가 0으로 간다. 고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으로 간다는 걸 표현을 해주면은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도 다른 식으로 하나 더 썼잖아요. 이제 이 식으로도 한번 변형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이런 이제 또 식이 나오죠. 또 여기서도 달라진 건 별거 없이 여기 있는 식을 갖다가 리미트만 붙인 거예요. 자, 리미트를 보시면은 리미트 델타 x는 0으로 간다. 델타 x가 여기 위에 있고 델타 y가 여기 위에 있죠. 자, 델타 x가 0으로 가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무한히 가까워진다. 그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써보면은 리미트 x가 a로 간다. 여기는 이제 좀 여기는 0으로 안 가고 x가 a로 가죠. 이거는 단지 제가 이거를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하고 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죠. 그리고 이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 a라는 x좌표를 갖는 점 하나, 그리고 x라는 x좌표를 갖는 점 하나를 또 찍어요. 그리고 만약에 x가 a로 간다 치면은 이 점이 점점 a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점점 a로 가까워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위의 식과 밑의 식의 조금 차이를 알려드리자면, 이 식에서는 거리가 무한히 작아진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다른 한 점이 또 다른 한 점에 무한히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이 두 식을 외워야 할 텐데, 이 두 식을 이제 외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상당히 되게 딱 논리가 딱 보이고 기울기식만 이제 익히고 있다면은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만약에 이 식을 외울 때 헷갈리시면은 저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셔도 이 식은 금방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식을 또 한번 보시면은, 자, 분모부터 보시면 x-a가 있죠. x좌표, a좌표 둘의 차, 그게 x 변화율, fx-fa, 이 대응하는 점 fx, 여기에 대응하는 y좌표 fa, 둘의 차, 결국엔 y 변화율. 별거 없죠. 단지 미분은 여기서 이 기울기식에다가 극한을 붙여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만드는 것, 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개념은 다 알아서 익혔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여기 fx는 x제곱 더하기 2라는 포물선을 줬어요. 포물선을 줬는데 제가 x좌표가 3인 점에서의 이 그래프의 순간 변화율을 찾고 싶어. 이 그래프의 순간 변화를 찾고 싶어. 대충 한번 그러면은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요? 이제 원래는 이제 정확히 이 미분이라는 개념을 익히기 전에는 그림을 저는 이렇게 그려보는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다 익히고 나면은 바로 이런 식이 바로바로 떠오를 거기 때문에 굳이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되는데, 일단은 첫 문제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y절편이 0, 2가 될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는 x좌표가 3인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이제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사용을 하면 되는 건데, 저는 항상 밑에 있는 식을 사용합니다.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적어도 저한테는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식도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자, 하여튼 그래서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자, 왜 3으로 가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x라는 x좌표를 가지는 점을 하나 찍었을 때 그 점이 점점 3으로 가까워지는 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x라는 이런 점을 하나 찍고 그 x가 여기 있는 것처럼 3으로 간다 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똑같이 식을 적어보죠. 그러면은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x 변화율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x 변화율,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우린 결국 아무리 이 거리가 작아지고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두 점이 무한히 가까울 때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여기에서 x 변화율을 구해야겠죠. 자, 그럼 x 변화율 뭐죠? 2x 좌표 빼기 2x 좌표, 그래서 x-3. 자, 그 위에는 이제는 분자에는 뭘 넣어야 되죠? y 변화율이 들어가야겠죠. 자, y 변화율, 여기에 y 좌표가 뭐죠? fx. 여기에 y 좌표가 뭐죠? f3. 그죠? 자, 그러면 그대로 식에 넣어줍니다. fx 빼기 f3. 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fx라는 식이 뭔지 x제곱 더하기 2라는 포물선을 줬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다음에는 그냥 fx라는 거를 이 x제곱 더하기 2를 fx에 대입을 할 거예요. x제곱 더하기 2죠. 마이너스 3제곱 더하기 2가 나오겠네요. 네, 이거는 그냥 3을 f에 3이니까 fx에 3을 대입한 것 뿐이에요. 네, 그리고 밑에는 x-3 그대로 쓰고, 자, 그리고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보면은 x-3 x제곱 더하기,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9가 나오겠네요. 자, 이제 여기까지 썼으면은 그 다음 이제 뭘 할지 조금 이제 헷갈리실 텐데, 기본적으로 리미트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보아야 할 이제 스텝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변수에 여기에 있는 값을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x가 3으로 다가간다 라고 이렇게 써 있으면은 무조건 x에다가 3을 대입해 보세요. 먼저. 그러면은 이제 리미트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건데, 뭐 조금만 더 예를 들어보자면, 만약에 뭐 y는 뭐 1이라고 써 있다. 그러면은 1을 y에다가 대입하고, 뭐 t는 뭐 0으로 간다라 써 있다. 그러면은 0을 t에 대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리미트의 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한번 값을 구해볼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x는 3으로 무한히 다가가니까. 그래서 한번 x에 3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3제곱 빼기 9, 3 빼기 3. 결국에는 0분의 0 이렇게 나오는 건데 0분의 0이 0이 아닙니다. 0분의 0이 0이 아닌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분자에는 0이 있을 수 없고, 그죠? 0분의 1, 0분의 2, 이게 이제 나중 가서는 이제 이게 무한이라는 걸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숫자가 아니죠. 숫자로 정의될 수 없는, 그러니까 없는 숫자예요.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여기에 우리가 집어넣은 3 있죠. 우리가 여기에 대입한 3은 진짜 3이 아닙니다. 왜냐? 이 x가 3으로 무한히 가까워지는 것 뿐이지 진짜 3을 집어넣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어넣은 숫자는 뭐다? 2.99999 999 이렇게 무한히 넘어가는 3에 무한히 가까운 수를 집어넣은 거지 3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 자체도 정확히 이게 정확히 0인지도 모르고 이게 정확히 0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지금 값을 모른다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3을 넣어봐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정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 식을 좀 더 정리를 해야만 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미분이 조금 더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물론 지금 이 식은 누가 봐도 x-3, x 더하기 3, x-3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지만은 나중 가서는 이렇게 정리하는 이 파트가 엄청 복잡해지고 좀 더 복잡한 공식, 좀 더 복잡한 논리를 요구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이렇게 개념을 좀 잘 다져야겠죠. 하여튼 이제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우리는 이 식을 좀 더 정리해야 하니까 저는 어떤 아이디어를 쓸 거냐? x제곱 마이너스 9 있죠? x제곱 마이너스 9를 저는 이거를 나눌 거예요. 이렇게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3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x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약분할 수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갖는 식이 x는 3으로 다가갈 때 x 더하기 3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우리가 이제 보면은 0분의 0꼴, 0분의 0 이런 식으로 값이 안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넣어 볼게요. x에다가 3을 대입할게요. 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우리가 뭘 얻죠? 3 더하기 3, 6이라는 값을 얻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구한 게 뭐냐? 순간 변화율입니다. 어디의 순간 변화율? x좌표가 3인 점, x좌표가 3인 이 점에서의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날 때 순간적인 기울기를 구한 게 지금 6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점을 찍고 이 점에 접선을 그린다 라고 하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이 점에서 접하는 이 함수의 접선을 그린다 하면은 기울기가 6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의 기본 개념이고,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법, 그리고 함수의 기울기도 복습을 좀 해봤고,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거 같아요.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법을 이제 좀 더 복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분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0으로 가게 만들거나 극한을 이용해서, 또는 한 점을 다른 한 점에 무한히 가까이 가게 만들거나 극한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함수의 어떤 한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를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